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신업 변호사입니다. 국가원로에서 지금 또 성명서를 내놓았는데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이재명의 압박과 관련해가지고 그 잘못된 행태를 꾸짖는 내용입니다. 장충근 국가원로의 지금 사무총장인데요. 사실은 국가원로를 이끌어가고 있죠. 이분은 지금 올공에 나와서 계속해서 봉사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 이렇게 저렇게 정말 쉴 틈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법치가 사라졌다. 성명서 내용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대법관은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치인의 사람이 아니다. 대법관은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정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막강하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영향력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삼권 분립을 명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고 입법, 행정, 사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촉구한다.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때다. 정치 권력의 압력이나 눈치를 보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당당하게 행사하라. 사법부가 침묵한다면 다음에는 더 큰 침묵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위는 대통령에게도 엄중히 요구한다.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 대통령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묻는다.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대법관이 될 수 없는 나라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만약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인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가 이에 굴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정상적인 법치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위는 분명히 선언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헌법은 권력자의 소유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어떠한 정권보다 위에 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정권도 언젠가는 바뀐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법치와 사법부의 독립을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위는 국민과 함께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독재와 권력의 나무의 끝은 결코 영광이 아니다. 권력자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다. 사법부는 권력의 신하가 아니라 헌법의 수호자다. 법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대한민국 국가원로위는 헌법과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을 천명한다. 2020년 8월 29일 대한민국 국가원로위 회장 장충근. 또 회장이라고도 쓰시네요. 그 전에 사무총장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회장으로 또 이제 역할을 하십니다. 자, 지금 장충근 국가원로위 회장이 대한민국 법치가 사라졌다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언론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이 헌법을 위반하고 탄핵 사유가 터진 건데요. 왜 그런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말이죠. 대법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자리를 갖다가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셋이 모두 관여해가지고 임명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청은 대법원장이 합니다. 그리고 임명 동의를 국회가 합니다. 그리고 임명을 대통령이 합니다. 이렇게 제청,
임명 동의 임명, 제청 임명 동의 임명, 이렇게 삼각으로 완벽하게 대법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3건이, 이 3부가 모두 협력해서, 3부가 모두 조율해서, 3부가 모두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임명하도록 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죠, 제청권도 동의권도 그리고 임명권도 모두가 각자 동등한 선우에 있다는 겁니다. 임명권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지위에 있다 보니까 최종 임명권을 갖는 것 뿐이지,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은 모두 동등한 겁니다. 이건 3권 분립 차원에서의 권력이니까요. 원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도 3권 분립 차원에서는 대법원장과 국회의장과 똑같은 겁니다. 더 높은 게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한테는 국가 원수 자리를 줘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를 줬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3권 분립 차원에서는 대법원장과 국회와 동등한 권한을 가질 뿐이다. 더 높은 게 아니다. 국가를 대표할 때만 대표로서 국가 원수 지위에 있다 보니까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법관을 임명할 때는 더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자기가 제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을 다 갖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국회 임명 동의를 안 보내는 거야. 원래 국회를 보내야 되거든요. 이 안 보냈다는 얘기는 동의권을 침해한 거잖아. 제청권을 침해한 거잖아. 제청권과 동의권을 다 침해하고 자기가 세 개의 권한을 다 갖겠다는 겁니다. 제청권도 자기 행사하고 동의권도 자기 행사하고 임명권도 자기 행사하고, 이거는 말이죠,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따라서 탄핵사입니다. 이재명 탄핵사에 터졌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지금까지 뭐 탄핵당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고 어차피 깜빵 갈 그런 운명이지만 계속해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것도 탄핵사입니다. 스치기만 해도 탄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 대법관을 갖다가 국회로 임명동의도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반려하는 형식으로 사실은 말이죠, 이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이거는 자기가 마치 전체주의의 왕인 것처럼 자기가 그 대법원과 그리고 국회를 갖다가 모두 그 우회에서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레발을 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재명 탄핵 사유가 터졌는데요. 국가 언론에서 말이죠, 이재명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말이죠, 대법원장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대법원장 얼마 있으면 물러납니다. 그러나 조희대가 대법원장 하면서 했던 어떤 역할은, 그리고 스탠스는 그대로 역사에 남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말이죠, 이승만 정권 그렇게 서슬 펄었던 그 시절에도 그야말로 대법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던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여기서 이재명과 맞서가지고 말이죠, 온몸을 던진다면 가인 이후 최고의 대법원장이 될 겁니다. 자, 월요일 날 말이죠,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조희대가 얘기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한테 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을 위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법치주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상권분립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생각해야 됩니다. 조희대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나요? 조희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